제가 발표할 그 제목은 UFO는 실제 할까?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저 두 영화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판단에 이 두 영화를 놓고 어느 게 더 사실에 가깝냐, 더 과학적이냐, 그럴듯하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이번에 찍은 외계인 일부, 이 영화가 훨씬 더 잘 만든 영화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자, 두 영화 다 보면 그 아주 먼 우주에서 날라온 외계인들이 지구인을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공격하는 뭐 그런 부분이 들어 있어요. 인디펜던스 데이 보면은 그 미국의 대통령이 파일럿 출신이죠. 비행기의 지휘를 하고 이제 외계인하고 싸우러 나가고 뭐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외계인하고 싸워서 뭐 이긴다, 아니 최소한 뭔가 이렇게 싸움이 된다, 이거는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먼 우주에서 지구까지 올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그 과학이 발달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 수준이 안 되잖아요. 우리하고 그 수준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어떤 그 우리의 과학적인 현재 그런 장비, 뭐 그런 무기를 갖고 같이 대항을 해서 뭐 이길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게 이제 제 판단이고.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저기 외계인 일부는 그 더 이것보다 낫냐?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도사들이 이제 도수를 부리는 도사들하고 싸우죠. 아마 이거는 잘 익숙치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SF 소설가 중에 아시모프라고 있는데요. 아주 고도로 발달된 그런 문명이라면 그들이 보여주는 그 과학의 수준은 마술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대결이 마술과 도술의 대결은 가능해도 마술과 현재 우리의 그 수준의 과학 대결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2008년부터 제가 이제 우석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책을 그동안 쭉 썼어요. 평균 한 1년 반에 한 권꼴로 쭉 썼는데요. 제일 먼저 쓴 책이 이제 UFO 신드롬이고, 자, 이게 이제 초판으로 찍은 UFO 신드롬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사실 저 책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저 책의 정체는 뭐냐? 책 이름이 일단 UFO 신드롬입니다. 뭐 UFO가 뭐 확실히 존재한다, 뭐 UFO가 를 뭐 우리 믿읍시다, 뭐 이런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UFO를 둘러싸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거, 일종의 신화를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사실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점은 뭐냐? 그 UFO나 외계인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잘 들어보면 이게 상당히 그 신화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정확한 사실들을 기술한다기보다는 뭔가 심리적인 또 그런 부분, 주관적인 또는 굉장히 신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UFO와 외계인에 대한 현대적인 신화, 이거를 어떤 제가 젊은 시절에 한번 소재로 해서 뭔가 나름 책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제 의도가 잘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이제 어느 정도 원고가 완성이 됐는데 고즈음에서 한국 UFO 연구협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거기에 이제 굉장히 큰 중요한 멤버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 협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뭐라고 그럴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당시 뭐 현역 공군 대령이 민간 단체인데 UFO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근데 회원을 가입한다는 게 그냥 나 가입할게요 하고 이게 돈 내면 되는 게 아니라 가입 원서가 있어요. 거기 자기 이름하고 뭐 주소, 그 신상 명세, 주민번호 해서 그게 다 들어갑니다. 그거를 현역 공군 대령이 우리 협회에다 제출하고 가입을 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민간 단체엔 어떻게 현역 공군 대령이 가입을 할까? 자신이
정보장교를 했다고 해요. 이제 대구 쪽에서 이제 했는데 1980년도 봄에 그 당시 이제 미군하고 공동 훈련을 하던데 두 대의 이제 비행기가 이제 편대를 이뤄서 훈련을 하고 돌아오다가 UFO를 목격하고 이제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 사실을 이제 정보장교로서 자기가 한 대에 2명씩 모두 4명이죠. 그 4명의 그 목격 보고를 자기가 이제 직접 기록을 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위에다가 올렸다가는 뭐 뭔가 이 사람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그냥 자기 손에서 커트했다. 그런데 우리 협회는 그럼 왜 들어왔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몇 달 후에 전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역일 때 그런 사건을 좀 알리고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목격했던 조종사들에 대한 신상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사실 그 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UFO가 실제로 저렇게 목격한 조종사들의 이제 증언들을 듣게 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어떤 인류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또는 심리학적인 뭐 어떤 그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게 맞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쪽이었는데 현역 조종사들이 직접 UFO를 목격하고 추적을 하고 뭐 이런 사건을 이제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좀 내가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종류의 어떤 것이 아니냐 또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뭔가 진짜 외계인들이라든지 하여간 우리 지구상에서 잘 알려지지 있지 않은 어떤 존재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죠. 1995년 9월 4일 오전. 근데 오전에 저거는 이제 사진은 없고요. 저 그림인데 저게 직접 조종사를 제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조종사가 제 노트에다 그려준 그 UFO 그림이에요. 근데 이분이 당시 계룡산에서 하늘에서 뭔가 별똥별 같은 게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별똥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타고 이제 가던 그 비행기보다 낮은 위치에서 정지를 하더니 자기 쪽으로 이렇게 날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놀랬고 그런 와중에도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자기가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위치와 또 자기 시간을 재서 속도를 어림해 보니까 음속의 7배가 넘는 속도로 자기 쪽으로 쭉 해서 이제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직접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UFO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유명한 사건들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쭉 UFO 관련된 사건들 중에서 가장 센세이셔널한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1952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상공에 UFO 출현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워싱턴 포스트지를 포함해서 미국의 영향력 있는 그 신문에 UFO 사건이 막 보도가 됐고요. 이게 하루만 나타난 게 아니라 몇 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요격기가 출동을 하죠. 그래서 UFO를 추격하고 하는데, 자, 저 상황이 이제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 일단 그 UFO가 레이더망에 잡힙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제탑에서 공군기지에다가 연락해서 요청을 하죠. 지금 뭔가가 미확인 비행체가 지금 들어와 있으니 좀 확인해 달라. 자, 그런 이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추격을 했던 조종사들이 보니까 이 UFO가 너무 빠른 거야.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미국의 레이더 시설이 어땠냐? 아주 초창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레이더의 수준은 뭐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라 오작동도 많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1952년도에 그 UFO가 이제 그 레이더에 잡혀갖고
막 문제가 됐는데 음속의 9배가 넘는 속도가 그때 당시 잡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출격했던 요격기예요. F-94죠. 예. 요게 이제 1949년부터 59년 한 10년 정도 운영이 됐고, 그럼 1952년도면은 이제 저게 배치된 지 얼마 안 됐고, 사실상 미국의 굉장히 주력기겠죠. 근데 이게 음속이 한 0.83밖에 안 나요. 그래서 아까 UFO가 저걸 앞질렀다 이런 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이제 요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냐? 자, 이 기자회견이 열려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열린 미군의 기자회견 중에 가장 큰 회견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명하냐면은, 자, 거기 나타난 UFO는 기온 역전층을 레이더가 잘못 판독한 것이다. 그래서 기온이 역전이 되면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레이더는 뭘 포착하기 위해서 쓰느냐, 어떤 딱 견고한 물체에 반사된 그 시그널을 이제 잡는 거죠. 자, 근데 간혹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상 현상 중에 어떤 특별한 기상 상태에서 레이더 시그널이 거기에 반사가 돼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기온 역전 현상인데, 자, 그걸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자, 왼쪽에 있는 사람 좀 젊죠. 칼 세이건이고요. 오른쪽은 도널드 맨젤이에요. 자, 칼 세이건이 1952년도에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요 시기에 UFO하고 다 관련이 됩니다. 직결이 돼 있는데, 칼 세이건이 저때 뭐 했냐? 워싱턴 DC 상공에서 난리가 나고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당시 미 국무부 장관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이 실제로 지구를 침략을 만약 한 게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외계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당돌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도널드 맨젤은 누구냐? 당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의 실세예요. 그리고 미 공군의 UFO 그 조사 팀이 있었는데, 프로젝트 블루북이라고, 거기에 자문을 맡고 있었어요. 이 도널드 맨젤이 바로 아까 기상 현상, 특히 기온 역전층의 레이더가 반향을 일으켜서 그것이 이제 UFO로 보인다, 이 가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1952년도에 UFO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상반된 쪽에, 사실 그 칼 세이건은 어려서부터 UFO가 외계인이 오는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마니아 수준이었어요. 자, 그러던 칼 세이건이 1961년도인가 2년도인가 하버드 대학교 조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칼 세이건을 그 조교수로 이렇게 뽑는데 상당히 힘을 써준 게 바로 도널드 맨젤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자, 근데 이 사람이 1966년도에 러시아의 천문학자하고 같이 공저를 씁니다. Intelligent Life in the Universe라고. 근데 이 책에 보면 칼 세이건이 되게 아주 재밌는 또는 충격적인 가설을 세워요. 거기다 내놔요. 뭐냐? 우리 인류 역사 한 5,000년 됐죠. 수메르에서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됐다 그러면 한 그 5,000년 역사 중에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2번은 왔을 것이다. 그러고 실제로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그 어떤 문화 영웅이 있어요. 오한네스라는 이제 신적인 존재인데, 그 존재가 외계인일 가능성도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쓰죠. 근데 나중에 그 문제를 이렇게 기자들이 당신이 그 옛날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러시아 친구한테 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 아이디어라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1980년대 칼 세이건은 슈퍼스타예요. 근데 한편으로 칼 세이건은 뭘 했냐? 칼 세이건이 하버드대에서 그 정년을 못 받고 어디로 옮겼냐면은 코넬 대학으로 갑니다. 근데 코넬 대학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프랑크 드레이크라고, 바로 그 세티 계획의 아버지죠. 저 사람이 처음으로
주장을 해서 주도를 했고 칼 세건이 처음 같이 합류해서 했던 10명의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1996년인가요? 칼 세건이 이제 죽는데 죽기 전에 쓴 책이 바로 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UFO나 뭐 그런 것들, 비과학적인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해서 상당히 네거티브한 톤으로 책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 세이건이 UFO 외계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초창기에 썼던 내용 또 그 전기를 쭉 읽어보면은 초창기에는 UFO 외계인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에요. 칼 세이건이 1966년에 UFO를 조사하는 그 위원회에 잠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맨젤은 이미 들어와 있었고 칼 세이건도 또 들어가요. 근데 그 시기가 코넬대로 이제 가냐 마냐 뭐 이런 게 걸려 있던 시기이긴 한데 그러면서 그 미국의 그 UFO 조사팀이 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1969년에 더 이상 활동을 못 하게 되는데 그 활동을 정지시키는데 도널드 맨젤 못지않게 나름 기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뭐 적극 나선 건 아니지만 그런 그 결정을 하는 위원회에 관여를 하고 결국 도널드 맨젤이 주장했던 것이 관철이 돼서 그게 이제 없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969년에 미 공군이 그 UFO 프로젝트를 마감을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UFO라는 거는 과학적으로도 전혀 의미가 없고 미 국가 안보에도 전혀 위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1969년도 연말에 내려진 미 공군의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UFO라는 이슈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보면 이미 관에다 집어넣고 모칠까지 한 상태예요. 그 당시에 한 50년이 지나서 갑자기 관뚜껑을 열고 지금 갑자기 다시 UFO가 살아났어요. 2004년하고 2015년에 미 해군 조종사가 그 비행기에 설치되어 있는 적외선 카메라로 UFO 동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언제부터 문제가 됐던 거냐? 이게 2017년에 미국 타임즈, 뉴욕 타임스죠. 거기에서 특종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미국 국방부의 유력한 정보통인 크리스토퍼 멜로니라는 사람이 그 퇴역 후에 그 당시 현역 국방부의 그 관료로부터 그 해군 UFO 동영상을 넘겨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뉴욕 타임즈에다가 주고 그래서 그게 기사화되고 그 동영상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 전에도 아마 또 돌아다녔었는데 이게 이제 뉴욕 타임스가 들고 나왔어요. 근데 뉴욕 타임스는요 한참 UFO가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UFO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했던 매체예요. 그런데 그런 매체가 저거를 관뚜껑을 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2020년에 있었던 일은 뭐냐면 자 뉴욕 타임스가 이 공개했던 이 동영상들이 미 해군 조종사들이 찍은 게 맞다. 이거를 미 국방부가 시인을 한 겁니다. 2020년 5월에. 게다가 그 동영상을 찍는데 관여했던 조종사들의 신상을 다 공개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 루이스 엘리존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뉴욕 타임스에서 이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실제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미 국방부의 비밀 UFO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고 실무 담당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 타임즈가 보도되기 직전에 미 국방부에 사표를 던지고 뉴욕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신문에 특종으로 보도가 되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 실제 자기가 UFO 조사를 해봤더니 UFO가 존재하고 그 특성이 뭐냐? 순간 가속 엄청나게 빨리 그 가속도가 되고 극초음속이다. 그다음에 스텔스 기능이 있고 다매개체 운행. 이건 뭐냐면은 우주에서 대기로 그냥 쉽게 쑥 들어와서 그다음에 바닷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다시 또 공중으로 나와서 다시 외계로 나가버려. 이걸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반중력. 이거는 이제 뭐 SF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 실제로 아까 동영상 얘기를 했는데 2004년도에 찍힌 동영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태평양 쪽에서 이제 이 니미츠라는 항공모함하고 순양함들 하고 이제 같이 훈련을 하는데 이 니미츠와 순양함 프린스턴이라는 순양함의 레이더에 UFO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고도가 한 8만 피트 정도 되는 고도인데 거기서 한 20여 개 되는 UFO들이 나타났다가 그 중에 몇 개가 한 2만 피트까지 순식간에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레이더에 다 걸려요. 근데 이 당시 레이더는요 엄청나게 아까 우리 봤던 초창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성능이 굉장히 고성능 레이더예요. 그게 항공모함과 그 순양함 양쪽에 다 동시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저 적외선 카메라로 찍힌 게 중요한 게 일단 저기 무슨 날개라든지 뭐 이런 게 없죠. 그다음에 적외선 카메라면 뭐가 보여야 돼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죠? 제트나 또는 로켓 추진이면 그 열기가 적외선 카메라에 감지가 돼야 되는데 전혀 감지가 안 된다. 자, 그리고 그 속도를 이제 비교한 건데 뭐 F-18의 속도는 음속의 한 1.6배 정도 낸대요. 아주 빠르진 않네요. 자, 근데 그 아까 봤던 틱택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그게 여러분 그 뭐죠? 이 구강 청결 사탕이 있어요. 저렇게 생긴 게 그 이름을 딴 거예요. 그게 측정된 게 음속의 31배까지 나오는 걸로 측정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은 이 UFO가 정말 이제 논쟁이 한동안 됐어요. 이게 미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어떤 비밀 병기 최근 그거냐 아니냐를 놓고 이제 논란이 됐는데 아까 직할강으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CBS의 거기서 나온 거 60minutes라는 데 나온 걸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8만 피트에서 2만 피트까지 떨어지는데 1초가 채 안 걸렸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걸로 계산을 해보면요 음속의 한 55배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실제 니미츠호에 있던 그 뭐죠 레이더 오퍼레이터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나와갖고 이제 회사를 차리고 이제 뭔가를 하면서 그때 있었던 사실들을 이렇게 유출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만 6천 피트에서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0.83초가 걸렸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계산해 보면은 음속의 한 31배 저기 있죠. 그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그 정도 속도는 그럼 지구상에서 현재 가능하냐? 현재 가능하지 않다는 게 지금 답이에요. 지금 가장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극초음속 할강 비행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 그게 핫 이슈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그거를 아마 최근에 뭐 실험하다가 좀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오늘날 가장 그 제대로 만들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에서 수직 하강할 때 가장 높은 속도가 나오는데 그들이 개발한 거에 뭐죠? 가장 최고 속도 가능할 걸로 예상되는 최고 속도는 음속의 25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들이 실제로 했다고 하는 거는 음속의 20배 정도예요. 자, 근데 아까 그 CBS 뉴스에 나온 그 내용들이 사실은 그 이미 니미츠호나 프린스턴 호의 그 레이더에서 했던 그 내용들이 다 이미 미 국방부에 자료가 있을 거라고요. 그게 지금 CBS라는 방송사하고
거기 있던 오퍼레이터를 통해서만 유출이 된 상황이고 결국 지금 관건은 미 국방부가 그 실제 레이더 자료를 다 공개를 해서 저게 맞다. 뭐죠? 아까 쉬운 5배? 근데 들리는 바로는 한 60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1초보다 이제 작으니까. 그게 실제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거는 지구상의 기술이 아닌 게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사건이 아까 2004년도 얘기 주로 했는데 2015년 얘기는 더 재밌어요. 좀 한가로운 사건인데 이거는 플로리다 근처에 있었던 테오도어 루즈벨트라는 항공모함 그 선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선상에서 편대원들이 이제 출격한 게 아니라 새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외선 카메라하고 레이더, 그 비행기에 있는 그 카메라 센서들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UFO가 등장해서 그걸 포착을 해요. 자, 중요한 게 여기서 이 라이언 그레이브즈가 하는 얘기인데 좀 묻습니다. 어느 정도 자주 봤냐? 거의 매일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UFO가 어쩌다 한번 나타나서 뭐 소동 일으키고 또 뭐 쫓아가면 없어져서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미 해군 조종사들에 관한 한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자,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의견을 대놓고 그건 UFO 맞다, 외계에서 왔다, 지구상의 기술이 아니다 이렇게는 못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전이 가능하다, 또 매우 높은 고도에서 떠 있을 수 있다, 추진력이 있고 이런 걸 두루두루 갖췄다. 그래서 솔직히 뭔지 모르겠다. 그걸 갖다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걸 내레이션 처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의 비밀 기술, 둘째 적대국의 기술, 셋째 지구 바깥에 외계에서 온 뭐다. 자,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자, 저기 위에서 설명한 것로 봐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아니라는 느낌이 좀 나죠. 저기서 회전은 급회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때는요, 회전 반경이 굉장히 커집니다. 보통 한 100km 정도 회전기가 음속의 한 3배만 돼도. 근데 그 이상 되는 속도를 내면서 급회전을 합니다. UFO라는 게. 그 다음에 높은 고도에서 정지 상태로 있는 거는요, 기상 관측기구는 가능해요. 그쵸? 근데 어떤 속도를 움직이는 비행체가 공중에 가서 갑자기 떠 있는다, 이거는 거의 헬기는 낮은 고도에서 공중 부양되죠. 근데 고도가 높아지면 그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헬기가 못 떠요. 그러니까 기구도 아니고 헬기도 아니고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아직 지구상에 그런 기술은 없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지금은 나와서 방송에 대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의 분위기 때문에 아마 옛날 같았으면은 저렇게 나와서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현역 군인이라고 해도 만일 UFO를 목격한다면 그것을 대중한테, 그러니까 매스컴에 얼마든지 알려도 좋다. 만일 군 내부에서 그걸 방해한다면 그것이 범죄 행위로 처분할 것이다. 그런 식의 입법이 지금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민주당, 공화당에서 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아까 미국 국방부 내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했는지 그걸 들여다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를 비롯해서 언론사에서 정보자유법을 들이대갖고 내놔라, 뭐 했는지 보자. 근데 그 결과를 딱 봤더니 이런 게 튀어나와요. 또 맨 위에 거는 지구상의 기술로 가능한 거예요. 그게 UFO의 그 특성을 저걸로는 설명은 할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저건 가능한 거야. 근데 그 밑에 있는 거는 아직 가능하지 않아요. 두 번째 것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가능해질 것 같아요. 핵융합으로 비행체 만드는 거, 어디서는 10년 안에 된다 어쩐다 그러는데 아직 근데 핵융합 성공 못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반중력, 저것도 SF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음질량 추진법, 양질량도 잘 모르겠는데 음질량? 그다음에 양전자 추진장, 반물질 갖고 하겠다는 거고, 양자진공 에너지 추출법,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 같죠. 그다음에 와팡법,
SF 영화 나오는 얘기, 뭐 웜홀, 스타게이트, 뭐 이런 걸 연구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저기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UFO에 나타나는 그 기술에 대해서 이 지구상의 현재 기술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새로운 사람들이 세티 계획을 바톤 터치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전에 세티 계획이 UFO하고는 그 전혀 다른 거였는데 미 해군 조종사들 사례를 놓고 외계인들이 지구 방문 증거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세티 연구소 이제 운영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아주 그쪽의 핵심 멤버인데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다 기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전파 신호 보내서 뭐 했던 세티 계획과 UFO 연구가 이제 같이 가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해군 조종사들이 목격하고 있는 그 UFO가 어쩌면 외계인들이 보낸 탐지선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뭐 UFO가 보여주는 가속도를 봤을 때 그거는 일종의 인공지능 로봇 비행체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티 연구자들도 뭘 하고 있냐 요즘 저 먼 우주에서 뭐 전파 오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태양계를 비롯해서 우리 지구에 외계인들의 어떤 보낸 뭔가 탐지선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연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아리랑 TV에 이렇게 같이 뭐 인터뷰를 나갔어요. 근데 저기 왼쪽에 있는 분이 하버드 대학교의 천문학과 학과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이제 그쪽에서 원로급에 속하는데 아비 로웹이라는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요즘 와서 이 UFO 쪽에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 세계의 그 UFO 관측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을 하고 그래서 실제 아리랑 TV에서 방송할 때 그거를 계속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그 1961년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 사이에 그때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 분위기는 UFO 하면은 완전히 뭐 치를 떨던 그 아까 도널드 맨젤 거기 핵심 멤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60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역시 지금 그 하버드 대학의 천문학과에 굉장히 중요한 데 있는 분인데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